예. 근데 지회장님 그때 고사법 수기법에 예. 아까 계약고사는 우리 후배님은 안 배웠다고. 예. 근데 제가 전화하는데 그 운기보사법이라고 또 적혀 있는 게 운기보사법을 아, 그 운기법. 운기법. 운기법이에요. 운기법 할 때 그거를 다 접목시키면 된다. 예, 여러분, 페이지 잠깐만 넘기고 16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6페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맥진책에서 박사님께서는, 유태 박사님께서는 이제 굳이 총구와 이 인형, 부돌, 인형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사실 부돌이라고 구분하는 것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근거가 거의 좀 우리가 하는 이야기 부돌 주장이 근거가 좀 희박하긴 합니다. 약간 희박하고 왜 그러냐면 부돌이라고 하면은 3회결도 뭐가 와야 돼? D19번 와야 되거든요. 부돌이라 해놓고 3회표는 28번, 이렇게 28번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형이든 부돌이든 위치에 따라서 그거는 같은데, 제가 지금 표준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나가서 자꾸 부돌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돌이 왜 거기 나오나, 이렇게 되면. 총구 인형 맥진법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같이 쓰도록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16페이지에 보면 인체 좌측과 우측은 좌뇌와 우뇌의 별도로 통제를 받는다. 좌측 기능은 좌측 총경동맥과 추골동맥의 편차를 통해 조절되고 우측은 우측의 총경동맥과 추골동맥의 편차를 통해서 조절된다. 여기서 또 하나 보면 이 총경동맥, 추골동맥이 우리가 여기 목과 이 추골동맥 뒤쪽이 되고요. 그죠? 뒤쪽과, 그 다음에 여기 되는데, 혈관음 조절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하고 여기를 조절해야 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골동맥이 상쇄골화 동맥 밑으로 요골동맥 연결돼서, 이 요골동맥을 자극을 줘도 충분히 추골동맥이 변화가 같이 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추골동맥은 전기 자극을 몇 번 제가 줘봤는데 크게 반응이 쉽지가 않아요. 뼈도 있고 조직이 워낙 달라서 여기 연성과 경성, 딱딱한 조직과 부드러운 조직이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주파수를 줄 때도 그 다음에 주파수다가 저주파를 쏘면 너무 밑에 가고 고주파를 쏘면 너무 밖에 튕겨나오고 이래서 일정한 비율이 잘 안 돼가더라고요. 여기보다는 오히려 요골동맥이 바로 자극을 주면 이 요골동맥이 충분히 변화를 같이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게 맥 잡는 그 자리가 바로 치료 부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뇌혈류의 편차는 매 순간 생명 3요소 중에서 가장 이상이 있는 순환선 한 곳만을 조절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낸다. 즉 공기, 온기, 물기의 조절선 중에서 현재 인체 상황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있다고 뇌가 판단하면 온도 조절을 위한 순환선인 인체 후면에 에너지가 집중될 수 있도록 혈류의 편차를 만든다. 이때 환자의 부돌맥과 총구맥은 온기순환선에 에너지가 집중되는 혈류의 편차, 이성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맥이다. 그래서 이 맥이란 인체의 이상 여부에 대한 대뇌의 메시지다. 말 그대로 대뇌는 인체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를 보내주니까 그 에너지 편차를 우리가 중간에 인터셉트해서 정보를 켜내면 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거꾸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읽고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맥을 잡고 맥을 확인할 때 일단 오늘 자기 맥을 해봅시다. 맥을 잡으면 이 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확인했었죠, 여러분?
소환봉을 붙여보거나 칩을 꽂거나 만약에 내가 간실이라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간사법을 봉을 붙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침을 꽂거나 이렇게 하긴 했었지 않습니까? 조금 쉽게 이제 하긴 할 방법을 보면 뭐 정타법이라고 옛날에 그랬었는데 수리이용법이죠. 그래서 숫자 1이 어디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홀수는 부가 되고 짝수는 장이 되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요? 요거 간, 심, 비, 회, 심 이렇게 되죠. 짝수니까. 나머지 홀수는 13579는 부에 해당되죠. 그리고 이 수리오해법은 수리법은 항상 수리는 활용할 때 허증을 이용합니다. 허증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위장이 안 좋아서 위장약을 좀 위장에 좋은 약이나 음식을 몇 점 먹어야 되겠다 한다면 위장이 실해서 먹을 것 같으면 위실이죠. 위실이면 실증을 이용하면 안 된다 했었잖아요. 그럼 위실이면 음장에 따라서 뭐가 된다? 비호가 되니까 비장의 숫자가 몇이다? 1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침을 10번 맞든지 약을 10재를 먹든지 10첩을 마시든지 이렇게 숫자를 허증을 이용합니다. 실증 아닌 허증, 항상 허증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야 누구나 복진을 이렇게 해봐서 복진은 천추가 여기 아프다. 대장 아니겠습니까? 이 천추가 아프면 이 천추를 눌리면 안 되죠. 천추가 아프다는 건 천추가 대장이잖아요. 대장실증이니까 이 대장실을 자극 줘서는 안 되고 대장실이면 뭐가 된다? 폐허가 되겠죠. 폐허. 그래서 재밌기는 폐가 대장이 실해서 아픈데 이 폐 중부를 여기를 두들깁니다. 폐허니까 숫자는 몇 번이죠? 폐의 숫자가 4. 그래서 4번이나 항상 4로 끝나는 숫자 4번, 14번, 24번, 34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허증의 숫자를 이용해서 두들기면 이 실증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많이 하던 방법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고기 말고 그 위에 여기 말고 그죠? 이렇게 중부 복진하는 그 자리를 두들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해하면 맥을 이게 너무 쉬워서 맥을 말씀을 제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 맥을 잡고 자기 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활용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 맥을 우선 한번 맥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뭐 틀리든 맞든 일단 양손 한번 같이 해서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본인 맥을 한번 두 개 같이 비교해야 안 되나요? 예, 됩니까? 예, 됐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 거니까. 간실. 그게 거의 안 느껴집니다. 안 느껴지죠. 부담. 저도 간실 한 1선 정도 나오네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 됩니까? 비슷한 분들 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좋았어. 저 뭔데, 이동 선생님 다른 맥 나오던가요? 네, 반강시. 반하시 나오나요? 일단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맥은 우리가 실증만 잡지 않습니까?
실증만 잡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실이면 간기맥을 사법을 합니다. 실하는데 사법하면 안 되잖아요. 실할 때 간실을 살할 때 뭘 하면 손으로 하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그냥 그 기맥을 잡고 그 기맥에다가 간실 같으면 여기다가 간사법이 간기맥이 내려오니까 밀어 올려야 되겠죠. 손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올릴 때 올리는 숫자를 여기서 끝까지 쭉쭉 이렇게 올리는데요. 숫자를 허점을 이용합니다. 간실이면 담어잖아요. 담의 숫자가 몇이죠? 3. 그래서 3번이 약간 부족할 것 같으면 13번, 23번 정도로 하나, 둘 요렇게 그 숫자를 맞춰서 아까 방광실이면 방광기맥이 여기 있잖아요. 방광기맥이 있으니까 방광기맥이 올라가는 거 밑으로 내리면서 어떻게? 허증을 이용해야죠. 신장의 허증. 방광기맥이면 뭡니까? 방광 1이니까 허증은 6이죠. 6번이야 16번. 이렇게 사법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심수에 뭐로 나왔습니까? 그 방금 딴 걸 계산하기 싫어서 방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방금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데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맥을 한번 조절해 보시겠습니까? 바로 자기 손에 한번 해보십시오. 조시현 선생님 계산하고 있습니까? 네. 뭔데? 그러면 소장시 같으면 12번, 22번. 심기맥. 아니, 소장사법을. 12번. 이렇게. 아니, 소장. 그치. 쭉쭉, 그냥 쉽게 쑥쑥 밀면 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라고. 예, 확인해 보십시오. 약간 변화가 좀 부족하면 10번 더 해보시고요.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10번 조금 부족하면, 변화가 조금 부족하면 숫자를 조금 더 합시 10번씩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방향은요? 방향은 사법이죠. 사법으로. 만약에 신식이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신사법을 방광호 숫자. 예. 방광호 숫자가 1. 11번이야, 순간번에. 그러면 신사법인데, 신사법. 네, 신사법으로, 네. 그럼 유주 방향은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그렇죠. 11번, 기맥을 잘 잡아요, 이렇게. 예. 간식을 간사법을 담 숫자가 3이잖아요. 다음 숫자로. 예, 담의 숫자, 허의 숫자로. 그래서 감기맥에다가 한다. 예, 간기맥을, 예, 허의 숫자로. 허의 숫자로 한다. 예.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이거 변화가 있습니까? 당연히 변화도, 이거 굉장히 잘 변합니다. 자기 손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밀어주면 굉장히 잘 변하거든요. 원장님, 그러면 숫자만 이 방광의 숫자를 이용하는 거지, 기맥은 신사법 그대로, 예. 우리 원래 맥 잡고 맥을 확인했던 사법은 그대로 쓰는데, 숫자만, 허증 숫자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숫자만 허증 숫자를 이용하라는 방법을, 그렇죠. 예, 손 미는 방법. 예? 잘 됩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제 장난처럼 생각할 수 있어서, 맥진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 편하게 여러분들 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좌측우측 한번 다 이렇게 해보시면 잘 됩니까? 네. 잘 변화가 바로바로 오죠, 그죠? 네. 바로바로 오죠.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보사법이 이게 사실
긁을 때 맵이 문 뗀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살짝 지나가면 됩니다. 바람 지나가듯이 이렇게 살짝만 하면은 아주 효과가 큽니다. 이건 어떤 모사라고 100명은 되니까요. 100명. 글쎄, 뭐,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잡수인데. 그냥 이제, 어릴 때, 옛날에 그냥 혼자 할 때, 빨리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저 혼자서 계속 이렇게. 경험, 그렇죠. 경험입니다. 예. 뭔가 한 100명이 하나 해도. 뭐, 그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이게, 대신에 이제, 맥 바꾸는 데까지는 가지만, 증상을 개선하는 데까지 그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이게. 안 그러면 계속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지 맥을 빨리 전환시. 지속에는 한계가 있다. 예, 지속력에는 아주 제한적이라서 대신에 우리가 이 맥이 맞는 맥인지 안 맞는 맥인지 검증하는 데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우리 볼 때 막 이렇게 일일이 침 꺼내야 되고 봉 붙여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하기는. 그럼 원래대로 어떻게 하냐? 잘못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숫자도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아까 간인 줄 알고 3번이나 13번 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법을 8번 이래 해주면 됩니다. 사실 원상태로 만드는 거는요. 그대로 막 아무것도 없이 원상태로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간성의 법칙이 있으니까 그대로 몇 번만 해주면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원래대로 가는 건. 억지로 변화시키는 거 어려운데 원래대로 만드는 거는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해보시면. 돌릴 때는 원래 자기 숫자로. 예, 돌릴 때는 자기 숫자로 해도 되고, 그거 안 지키더라도, 반대로 금방 해주면 원래대로 금방 돌아가 버립니다. 자기 원위치 하는 거는 반대로만 해주면, 그건 원래 우린 나쁘지 않은 건, 금방, 우리 판 깰 때 그냥 이렇게 소식 없잖아요. 막 깨버리면 금방 깨지는 거니까. 그럼, 저 방광실이면, 예. 신장을 보를 해야 되잖아요. 방광실은 방광사를 하되, 예. 방광사하는 숫자를 신장 숫자로 쓰라는 거예요. 신장 숫자로요. 6이니까. 6으로. 예. 그럼 왼손 오른손이 있으면 신장은 오른손에서 예를 들어 살을 하고 왼쪽에 볼을 하고 왼쪽에 볼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그 김에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왼쪽 맥 잡아서 방광식 나왔다 그러면 왼쪽 방광사법 쓰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쓰는데 우리는 대신에 그걸 손으로 쓰다 보니까 손으로 쓸 때 그 숫자를 방광실이면 신장이 허하니까 신장의 숫자가 6이니까 허점. 그 6번 쓰라는 거죠. 그 6번 쓰는 왼손 오른손 구분 없이 그냥 왼손에 하는 게 아니라 신장 보통 치료를 오른쪽에서 많이 치료. 맥을 오른쪽 잡아서 오른쪽 해야 되고 왼쪽 맥이면 왼쪽에 해야 돼요. 네. 자기 기맥에 그 기맥은 정확히 그 위치에 해야 돼요. 그 위치에. 숫자에 하나씩 틀린 거랑은 상관없어요. 만약에 6을 해야 되는데 7을 했다. 그래도 되겠지. 그래 되겠네. 그렇지. 한번 본인이 속여서 해봅시오. 막 이렇게 자기를 속여서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숫자를 의미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기맥의 효과를 좀 더 빠르고 크게 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유지 방향이 더 중요하죠. 이게 사실 유지 방향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수리를 조금 이용하자는 겁니다. 유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유지 방향이. 근데 아무래도 숫자 의미가 부여되면 맥 조절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사실. 맥 조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라는 게 이게 사람의 약속인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숫자 이게 대단하거든요. 달도 절대로 13일 날 분분들 안 되잖아요. 15일 돼야 돼. 뭐든지 날짜에 딱 맞춰야 숫자가 딱 맞아야 되듯이 숫자가 딱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숫자를 쓰면 훨씬 더 반응이 크죠. 그래서 자기 맥을 가지고 확인할 때 우리가 막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환자 맥도 어려우면 맥 잡아서 금방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너무 티나게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되니까 너무 티나게 막 주술 걸듯이 이래갖고 이거는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좀 점잖게 해서 그렇게 이제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때 있을 때는 그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버스 타고 가나 차 타고 갈 때 화장실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급한데 이게 그럴 환경이 안 될 때 그럼 어쩔 수 없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방광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받으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아니면 자기 맥을 확인하거나 환자 맥을 빨리 확인할 때는 거의 보면 어떻습니까? 저 1부터 5까지 숫자들은 너무 숫자가 보사하는 숫자가 너무 짧으니까 그럴 때는 한 번보다 11번, 12번, 13번, 14번 가지만 6, 7, 8, 9, 10 이것부터는 10번부터 6번부터 15번까지는 그 안에 다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보고 빨리 확인하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부담도 좋고 대신에 좀 가능하면 이 비기맥이나 위기맥 이런 데는 어떻게 옆에 기맥이 안 건들리게 긁는 게 중요하죠. 무조건 대충 그 근처에 이렇게 손이 있다 해서 여기 손 기맥이 여기 있다 해서 그냥 이 근처면 이게 심포기맥이니까 근처면 되겠지 싶어서 심장도 걸리고 폐도 걸리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기맥만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잡히게끔 그 정도는 성의를 보여야죠. 옆에까지 걸리게 이래 하면 안 되고 아주 예민하게 요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되죠. 한번 해보이소, 정천호사. 예, 그렇게 조금 더 섬세하게. 그죠. 그렇게 돼야지. 예. 맞습니다. 좀, 예. 그 기맥이 옆에 기맥에 침범하지 않을 정도는, 그 정도에서 하면, 이게 아주 효과가 빠르고, 맥을 금방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를 계속 반복하면 점점 맥이 점점 커집니다. 예. 호흡 숫자도 빨리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맥박 숫자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맥박 숫자가 잘 안 빨라지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폐보법을 하면 맥박 숫자가 빨라집니다. 1분에 72박이 정상인데, 우리가 손목에 이렇게 맥박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맥박을 하나, 둘, 체킹을 하다가, 폐기맥을 여기를 쑥 밀고 당기면 보법을 해주면 맥박수가 1분의 숫자가 피치가 빨라집니다. 이 사법을 해주면 피치가 줄어듭니다. 숫자가. 맥박도 일시적으로 금방금방 조절이 됩니다. 이런 실험을 여러분 혼자서는 잘 안 해보시는군요. 그거 실제로 아주 잘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손을 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지 숫자만 좀 확인해서 맥을 확인할 때 그 의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확실히 좀 나은 것 같아요. 맥을 볼 때 일성, 이성 이런 개념을 안 하고 이게 구분이 애매모호하니까 일성이겠구나. 이게 넘어서니까 단계가 넘어서 이성이겠구나. 그 다음 넘어가니까 삼성이겠구나. 이런 개념들 정말 좋죠. 그러니까 그 제곱성인데요. 2의 1승과 2의 2승은 2에서 2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2의 2제곱과 2의 3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와 8이 되거든요. 2의 4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64가 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1성과 2성이 그리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2성과 3성이 그리 차원이 다르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성을 3성으로 혼돈하고 1성을 2성으로 혼돈할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게 거의 제곱의 개념이기 때문에 몇 배의 개념이기 때문에 1성과 2성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아니라 1성과 2성의 차이는 이미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2성과 3성의 차이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맥을 공부할 때 보면 이게 1성도인 것 같고 2성인 것 같고 2성이라 생각하면 2성인 것 같고 3성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1성과 완전히 2성은 완전히 다르고 2성과 3성은 또 완전히 다르다. 그걸 뭘로 비교해보면 되냐? 여러분 손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비율을 따지면 비율은 뭐 4대1이 안 갑니다. 어차피 비율을 하기 때문에 비율을 하니까 수리죠. 아까 저 비율을 하면 1.678, 89 이렇게 안 넘어요. 그거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확신을 지금 가진 게 뭘 하냐면은 이때까지는 기계가 한정돼서 여기 측정한 다음에 여기 측정해서 이 측정할 때하고 여기 측정 다 끝나면 그 다음 여기 측정하니까 이때하고 기분도 다르고 공기도 다를 수 있잖아요. 동시성이 없어서
불완전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해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제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뭐 그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거 뭐 간단한 것 같아도 그것만 해도 한 1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 근데 그거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은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되면 어떻게 동시에 측정하면 기분 나빠도 어떻게 됩니까? 둘 다 같이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놀래도 같이 놀래는 거 아니에요. 심장 하나니까. 그래서 이거 완전히 충분히 해버리고 보고서 있겠다 했는데 지금 결론이 그래 되게 됩니다. 그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를 전부 다 측정 샘플을 해서 이제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때 150명이 없으면 사람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때마다 150명 내줘야 돼요. 한 사람이 10번씩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매개원리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보면 이 순행선의 정상적인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인체에도 이상이 발현되는데 이때 되뇌는 이상이 있는 곳에 회복을 위해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런 에너지 집중 현상이 되뇌 혈류량의 편차로 표현되는데 순환 경로 중 양적 편향으로 인한 이상은 총경동맥의 혈류량을 집중시켜서 부돌맥이 성대하게 되고 음적 편향은 추골동맥의 혈류량이 집중하게 되어서 총구맥이 성대한다. 이렇게 혈류량의 차이로 생명 3요소 순환에 이상이 있는 곳으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대뇌 기능과 신체 기능을 회복하자 하는 것이 이 맥진 원리입니다. 그런데 족부의 이상은 혈관에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 없고 중력으로 인해서 자연스레 아래로 내려가는 혈액과 함께 에너지가 집중되고 수부의 이상은 횡격막 위쪽으로 중력을 거스르게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하므로 강제적인 혈관에 추가 압력이 필요하다. 이때 혈관 압력의 상태를 조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내경에서 기술된 음양맥진 구분법 원리다. 즉 생명 3요소의 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상 부위를 회복하고 해소하는 항상성 보건작용으로서 혈류의 편차가 나타난다. 공기조절 순환선이 거름경과 소양경의 이상이 생기면 1호선, 일성의 편차가 발생하고 온기조절선 소음경과 태양경은 2성, 수분조절선인 태음경과 양면경 이상이 생기면 3호선, 3성의 편차가 있는데 육장의 경맥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총구맥이고 육부의 경맥 이상이 발생하면 부돌맥이다. 그래서 족부에 위치한 경맥 이상은 자연스러운 맥압 상태로 평맥이고 수부에 위치한 경맥 이상은 조맥의 상태로 혈관 압력이 나타난다. 예, 넘어가셨어요? 예, 18페이지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을 한번 보면, 맥구, 사성, 차대, 차삭자, 명활, 일음, 이름비, 내관, 불통, 사불치라. 그래서, 맥구가 4배인 사람은, 사성이면서 차대, 점점 커지고 점점 빨라지는 사람을 이름하여 음이 넘치는 것으로서 음이 넘치는 것을 이름하여 이제 내관이라 하는데 이 내관이 되면 통하지 않아서 죽게 되고 치료할 수 없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 중간쯤 보겠습니다. 내경에서는 인연과 총구의 성대 차이로 병이 있는 경맥과 조맥일 경우에는 수부의 병이 있다는 정도로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많은 세월 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여기 조맥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조맥에 대한 내용이 내경에서는 몇 가지를 설명을 해놓는데, 근데 정확하게 조맥을 정의하기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진장지맥일 때는 조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장지맥일 경우다. 조맥일 경우를 내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진장지맥일 경우는 조맥이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조맥은 진장지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진장지맥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진장지맥은 뭘 말하는 거죠? 진장지맥은 말 그대로 아주 긴장된 맥을 진장지맥이라는데, 진장지맥을 판단하는 방법은 촌관척에서 척중하 3촌, 우리 여기서부터 엄청난 또 촌관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척중맥 아래 3촌,
총간척 여기가 총간 척중맥이면 여기서 다시 3촌.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여기에서 총간척 척중하 3촌에서 맥동이 나타난다. 여기에 맥박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에서 맥박이 뛴다. 여기서 맥박이 뛰든지 여기서 맥박이 빨리 뛸 때 이때를 조맥이 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 맥과 어제 부위가 펄떡펄떡 뛰거나 이쪽이 펄떡펄떡 뛰려면 이 전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이 뛰어야 되겠죠. 그 진장지맥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진장지맥은 불치다. 진장지맥을 고칠 수 있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만 놔두면 알아서 죽을 때까지 놔둬야 된다. 자사맥이라고 그랬거든요. 자사맥. 스스로 혼자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맥동이 매우 강하게 뛰는 그 경우를 조맥이라 판단했단 말이에요. 조맥이라.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게 진장지맥 척중하 3촌에서 나타나고 어제에서 혈관이 뛰는 사람이 있느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만약에 그런 맥이 조맥이다 판단할 것 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조맥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깨 아프거나 목 아픈 사람 없다는 얘기로부터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너무나 조맥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사실 조맥이라는 것은 시끄럽다, 높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일상적이지 않다. 여기서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하늘에서 물은 아래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은 밑으로 고여야 되니까 물이 밑으로 쫄쫄쫄 내려와야 돼. 이 밑으로 내려오려면 굳이 힘없이도 내려오는데 이게 거꾸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새롭게 걸리는 동력, 불필요하게 압력이 걸리는 그 느낌을 조맥으로 보자. 이렇게 정도 판단합니다. 아직도 이 조맥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지금 펄스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맥을 완전히 이게 조맥이다 이렇게 풀어내기가 너무나 쉽지가 않아서요. 그거는 기계적으로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이 데이터가 조금 더 섬세해지면 그 끝을 어떻게 한번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좌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맥을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래서 조평맥을 구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평맥 구분하지 마시고 두경요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맥을 구분하는 맥 구분법으로 활용하시면 조평맥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괜히 이 맥이 조맥 같다, 이 맥이 평맥 같다 이래 느끼는 순간 전부 다 혼돈되니까 그러지 마시라 이런 거죠. 위치구조론으로 이해하시라. 예, 그 다음 중간쯤 밑에 보면 내경에서 인연과 총구의 성대 차이로 조맥이 있고 있죠. 요거는 뭐 그러나 생명 3요소의 음양 편향성을 통해 육기의 흐름으로 이해하여 경맥과 직접 연결지어 해석하지 못했다. 맥은 대뇌의 메시지며 생명 3요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1, 2, 3성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인연과 총구의 혈류 굵기의 수치적인 고배 개념으로 해석해서 4성, 5성, 심지어 8, 9성까지 표현한다. 만약 고배 개념이라면 1성은 평인지맥이어야 되죠. 여기서 1, 2, 3성은 생명 3요소의 순환선을 의미해서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4성 이상이란 대뇌 조절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중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명 3요소 순환선을 벗어남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회복이 어려운 마지막 경우로서 일상의 상황에서는 매우 드물다. 대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로가 12경맥이고 따라서 맥은 반드시 12경맥의 원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생명에게서만 촌구와 부돌의 혈류 편차가 생기는 것처럼 맥의 편차는 이런 흐름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스스로 회복하고자 하는 생명 항상성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이 원리를 통해 음양맥진의 맥상을 자유로이 생성할 수 있게 됐는데 고려수지침 음양맥진법은 기맥보사법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조절하였으나 맥상의 자유로운 생성을 할 수 없었다. 두경요법에서는 12경맥의 원리를 풀고 음양맥진의 원리를 해독함으로써 원하는 맥을 임의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맥진법의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사를 통해 교재식 교육으로만 전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극히 주관적인 음양맥진법 해석이 있었다. 그리고 체계와 이론의 한계로 인해서 맥진법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전수할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원하는 맥을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과 대뇌와 맥, 맥과 경맥, 경맥과 수경맥의 기맥의 관계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확립함으로써 맥진 전수 과정과 치료법을 표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맥을 배운 그 방식과 여러분이 맥을 이제 직접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맥을 만들어내고 맥을 만들어낸 맥으로 가지고 맥을 확인하고 변화를 목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배운 방식 그대로 맥을 전수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맥이 누구한테 정확하게 누구한테 배운 맥이 누구만 가르쳐 줄 수 있고 누구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그대로 전수하는 그대로 그리고 맥상을 확인하고 맥상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만 한다면 이제 누구나 맥을 여러분이 그대로 배운 그대로 12경맥의 원리를 입각해서 맥의 실습과 맥의 실현을 하고 맥을 회복하는 것까지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구현해 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이게 표준화된 맥진법이 되죠. 누구한테 배워야지 맥을 제대로 배우고 누구한테 배워야 맥을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배우면 맥을 제대로 배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방식에서 자유롭게 이제 그 방식 내에서 전수가 되는 과정이 맥진의 표준화되는 맥진법이다. 그거를 우리가 이 두교육법이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은 아주 전설적으로 만들고 비법적으로 만들어서 누구한테만 맥을 알고 누구는 맥을 알고 누구는 모른다. 이런 게 아니다. 방식이 일정 방식만 따라가면 맥을 알게 될 수 있고 또 그 방식으로서 맥을 계속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맥진법과 표준화된 맥진 진단법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체계적인 교육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뻗어나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